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옵션으로 꿀이 고려되곤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을 가진 분들 사이에서는 꿀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꿀과 설탕 사이의 주요 차이점을 이해하면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가 쉬워집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1대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꿀은 과당에 비해 포도당 비율이 다소 낮습니다. 정확히는 포도당과 과당의 비율이 대략 3대4입니다.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을 올리는 주된 요인은 과당이 아닌 포도당이므로 꿀은 설탕에 비해 혈당을 더 천천히 상승시킵니다. 꿀과 설탕의 전체적인 구성 요소를 비교해보면 설탕은 순수한 당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꿀은 당분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수분,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식물, 유래 생리활성 물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꿀이 같은 양을 섭취했을 때 설탕에 비해 포도당의 총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당을 얼마나 신속하게 상승시키는지 나타내는 당지수 GI를 비교하면 설탕의 GI는 109인 반면 천연꿀은 80으로 꿀이 설탕보다 GI가 낮습니다. 이는 꿀을 설탕 대체제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의 GI가 80이라는 것은 비교적 높은 수치에 속하므로 꿀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권장하는 하루 꿀 섭취량은 20g 즉 한 스푼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꿀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꿀이 설탕보다 건강에 더 이로운 선택지일 수 있지만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섭취량을 제한하고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설탕 대신 꿀을 감미료로 소량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건강보조식품처럼 꿀을 숟가락으로 직접 섭취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고지혈증 환자에게 꿀 섭취가 적합한지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경우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가 원인일 수 있으므로 꿀 섭취 시 다른 탄수화물 출처인 밥, 빵, 면, 떡 등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여러 장의 토스트에 꿀을 과다하게 발라먹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성지방 수치는 정상이나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꿀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고지혈증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혈관에는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습니다. 혈관벽에 염증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 콜레스테롤이 분비되어 혈류 내에 머물다가 결국에는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려면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꿀이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첫째로 혈관벽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에 기여하며 둘째로 간을 활성산소와 독소로부터 보호하여 콜레스테롤의 합성 및 대사를 조절하는 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꿀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간 보호 효과가 있다고도 밝혀 있습니다. 어릴 적 기억으로 돌아가 보면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다음날 어머니께서는 꼭 꿀물을 한 잔 타주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같은 단맛을 내지만 꿀과 설탕의 차이점은 꿀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효능에서 비롯됩니다. 꿀은 설탕과 달리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의 손상을 치유하고 간세포를 활성, 산소로부터 보호하는 천연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꿀이 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꿀의 품질은 그 출처인 꽃에서 결정됩니다. 마누카 꿀은 뉴질랜드의 마누카 나무에서 채취되며 UMF라는 독특한 성분으로 인해 위염 및 위궤양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카시아나 밤꽃 꿀이 인기가 있으며 이러한 꿀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꽃에서 채취합니다. 그러나 꽃이 없는 겨울철에는 벌들이 굶지 않도록 설탕물을 주기도 하며 이런 방식으로 얻은 꿀을 사양꿀이라고 합니다. 사양꿀은 설탕물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천연꿀에 비해 항산화 효능이 현저히 낮습니다. 따라서 꿀의 천연 항산화 효능을 기대하신다면 저렴한 사양꿀보다는 질 좋은 천연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연꿀과 사양꿀을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탕을 대신해 꿀을 섭취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지만 그 효능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꿀의 질과 종류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 꿀의 진위를 판별하는 일은 꽤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사양꿀과 천연꿀을 구별하는 일은 더욱더 그렇죠.
이는 맛과 향만으로는 그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부터 사양꿀에 사양꿀이라고 명시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사양꿀과 천연꿀을 구분할 수 있도록 탄소동위원소 비율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탄소동위원소 비율은 식물의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화합물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설탕을 주원료로 하는 식물, 예를 들어 사탕수수는 옥살아세트산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탄소동위원소 비율 13시, 대략 10%에서 20% 사이에 위치합니다. 반면 꽃에서 얻은 꿀은 포스코글리세린산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 비율이 22%에서 33% 사이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차이를 기반으로 식약처는 23.5% 이하를, 양봉협회는 22.5% 이하를 천연꿀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는 탄소동위원소 비율이 표기되지 않은 꿀 제품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특히 농가에서 직접 판매하는 꿀의 경우 이러한 정보가 전혀 없을 수 있어 소비자가 사양꿀을 천연꿀로 잘못 구매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식약처의 기준에 따라 탄소동위원소 비율을 확인하고 이 비율이 23.5%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천연꿀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국 사양꿀과 천연꿀을 구분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일이며 식약처의 노력으로 이제는 라벨을 통해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의 깊게 제품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천연꿀의 항산화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천연꿀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겨울철에 편의점에서 따뜻한 꿀물을 구매하여 마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선택입니다. 이러한 꿀물 제품들은 주로 온장고에 보관되며 겨울철에 몸을 따뜻하게 해줄 것 같은 기대감을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꿀물 제품의 원재료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는 꿀이 아주 소량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 액상과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름은 꿀물이지만 실제로는 설탕 과당 음료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의 섭취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에 비해 꿀이 건강에 더 유익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꿀 역시 높은 칼로리와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어 특히 당뇨 환자나 고지혈증 환자는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꿀의 건강상의 이점은 주로 천연꿀에 한정되며 사양꿀에서는 이러한 이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꿀 제품을 구입할 때는 라벨과 탄소, 동위원소 비율을 꼼꼼히 확인하여 천연꿀인지 사양꿀인지를 판별해야 합니다. 또한 꿀물 음료수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꿀물 음료수는 실제로 꿀의 함량이 매우 낮고 대부분 설탕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꿀물의 건강상 이점을 제공하기보다는 단순한 단맛 음료에 불과하므로 소비자는 섭취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